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수업을 할 시간입니다. 확률과 통계 수업이고요. 이미 중간고사 정도가 진행된 시점이고요. 오늘 방송 날짜를 고려해보면 우리 방송은 확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확률부터 아마 기말고사 범위까지인 통계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이과 기준입니다.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는 확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은 아예 배우지 않고 미적분 1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2학년 대상입니다. 자, 이런 바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확률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 두께를 줄였어야 되는데, 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용어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행. 잠깐만. 뭔가 잘 안 써져. 다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우고 쓸게요. 첫 번째, 이제 기초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기초 용어 정의. 첫 번째, 시행. 시행은 일단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적 실험이에요. 반복적 실험. 꼭 반복 실험, 기본적인 실험을 행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표본 공간은 어떠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집합. 모든 가능한 결과를 집합처럼 표시한 거예요. 전체 집합. 예를 들어 주사위를 눈에 던지는 거면은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 5, 6 이거를 표본 공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라 하면은 이제 특정한 조건 하에 일어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행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이 홀수가 나오는 시행. 그럼 뭐예요? 1, 3,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주사위 눈 홀수가 눈이 나올 수 있는 사건 이렇게 대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근원 사건은 무엇이냐? 근원 사건은 거기서 사건 중에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가 있죠. 이것들을 각각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으로 나눈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게 근원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요. 나올 수 있는 눈에 이제 표본 공간은 모든 가능한 전체적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요. 1부터 6까지. 근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주사위 눈을 하나 던졌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결과물을 나타낸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은 1, 2, 3, 4, 5, 6의 원소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전사건.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같은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일어난다. 해가 진다. 해가 지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죠. 해가 뜬다. 해가 뜨는 사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시가 좀 어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간다. 이것도 전사건이길 바래요. 오케이? 원하는 바를 이룬다. 전사건이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섯 번째로 공사건은 뭐냐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쌤한테 내일 당장 하늘에서 10억이 떨어지는 사건.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일어나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나요? 좀 씁쓸하네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다? 공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쌤은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반드시 엄청 낮은 확률이라는 걸 알면서도 로또를 매주 삽니다. 로또는 이제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흔히 말하는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래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걸 알지만은 늘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사면 빵, 사면 벼락 2번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밑에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용어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개념 문제를 여기서 이 개념들을 보려면은 1번만 봐야겠네요. 1번 빼곤 나머지는 다 확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전의 앞면을 H, 동전의 앞면을 H, 이건 헤드라 그럽니다. 머리. 동전의 뒷면을 T, 이건 테일, 꼬리라 그래요. 그래서 앞 뒤를 H와 T로 나타낸 거예요.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사건, 동전을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졌다는 거죠. 그때 근원 사건을 모두 구하시오. 자,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근원 사건은 총 몇 가지일까요? 총 몇 가지예요?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근원 사건은 총 8가지입니다. 총 8가지. 왜 8가지일까요? 왜 8가지야? 자, 왜 8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자, 왜 8가지냐면은 동전을 3개 던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전을 3개 던진다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뒷면에 가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앞면하고 뒷면 각각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뒷면 2가지,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뒷면 2가지, 세 번째 던졌을 때 앞뒷면 2가지, 이런 식으로 총 몇 개가 생겨요? 8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근원 사건을 전부 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볼게요. 자, H, H, H 모두 앞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만 뒷면이 나왔을 텐데 H, H, T, H, T, H, 그 다음에 T, H, H. 자, 이게 한 번만 뒷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번 뒷면이 나오면은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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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그 다음에 T, T, H. 마지막으로 3번 다 뒷면이 나오면 T, T, T.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근원 사건 전부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근원 사건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각각 하나의 결과물로서 따로따로 표시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겠죠. 이 중에 하나의 사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더 보고 싶지만 문제가 없어요. 동전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이제 집합 1, 2, 3, 4, 5, 6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표본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엄밀히는 1, 3, 5, 한 번 던졌을 때 1, 3, 5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는 내가 1, 3, 5 한꺼번에 표시를 했었죠. 아까 1, 3, 5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사실 이렇게 표시되죠. 한 번 던진 거니까 1, 3, 5 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 공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마 시행과 표본공간 사건 요 3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 사건과 공사건, 근원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잘 알아둬야 돼요.
네,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빼먹었는데 사실 전사건과 공사건은 뒤쪽에서 배웁니다. 전사건과 공사건은 약간 뒤에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근원사건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못 알아먹는다? 아니, 못 알아듣는다. 미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확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울 때 세 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확률은 세 가지로 많이 나뉘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뉘냐?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두 번째로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 얘기합니다. 경험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근데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확률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예를 들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여러분은 앞뒷면 두 가지 분의 앞면 한 가지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과 같아요. 여러분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요거와 같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학적 확률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P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P, probability 해서 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 P를 떼와서 확률은 P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알파벳을 쓸 겁니다. 그래서 PA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거는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여기서 사건 A는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사위가 짝수가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게 그게 사건 A다 그러면 그게 P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놓고, 그러면은 그 다른 사건이 주어질 경우에 그건 B로 구분을 하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PA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두 가지는 뭘까?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바로 이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무한한 경험에 따른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취할 수 없는 사건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주사위를 던진다, 아니면은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건 우리가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거, 결과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바로 뭐예요? 불량품 조사라든가 아니면 출생아의 생존율 등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생아의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지금 이제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높지만은 당연히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가족이 유행을 했죠. 왜? 이제 그러니까 노동력조차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신생아의 생존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다산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생존율이 그 중에서 이제 생존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살아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물론 뭐 조선시대 이럴 때가 아니라 옛날 뭐 진짜 고대인들이 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전을 던졌을 때 출생아가 뭐 살아 죽어 이런 게 아니잖아. 동전을 던지는 건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있지만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그 아기가 건강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적 확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냐? 무한히 많은 횟수가 반복이 되겠죠. 즉 n번 중에 특정한 사건이 r번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이때 n분의 r이라는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n이 매우 커지면은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되면은 매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때 뭐예요? 이거는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정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동전이에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우리 2분의 1입니다. 근데 동전을 여러분이 100번 던져봤습니다. 그때 앞면이 51번 나왔대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0.51%가 됩니다. 무려 오차가 얼마가 돼? 오차가 0.01%가 돼요. 0.01%? 아니죠. 1%가 돼요. 1%. 51%죠. 잘못 썼네. 51%고 오차가 1%나 됩니다. 근데 만약 1000번 던졌어. 501번이야. 둘 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오차가 있었을 뿐인데 얘는 확률상 어떻게 돼요? 50.1%가 됩니다. 그럼 오차는 결국에 얼마가 되는 거야? 0.1%가 되죠. 자, 시행이 900번 늘었어요. 무려 10배를 더 하니까 오차도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10,000번, 100,000번 시행을 했을 때 오차는 점점 줄어들면서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확률도 이제 수학적 확률과 거의 같은 식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과 수학적 통계적 확률 이 두 개는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변수에 관련된 겁니다. 변수. 변수라는 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야 되나? 동전을 던진다. 동전을 5번 던져. 거기에 앞면이 이제 몇 번 나오느냐? 그게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는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전을 5번 던지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정수값 혹은 0번 이렇게 계산을 셀 수 있죠. 정확히. 근데 시간 같은 거는 여러분이 셀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탑워치를 갖고 있는데 그 스탑워치를 쭉 흘러간단 말이야. 10초 땡에 정확히 10초에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시간이란 거는 정확히 정수값 단위로 끊이는 게 아니라 연속된 변수로 확인을 해요. 왜냐면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수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수직선 상에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배웁니다. 1하고 2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 확률에는 밑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무한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0초 그 한 가지니까 무한분의 1, 즉 빵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주로 이제 연속된 변수에서 나옵니다. 연속 변수. 대표적인 예가 시간, 그 다음에 넓이 등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자,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라는 거는 이제 분침과 초침, 시침이 있는 시계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다트를 던져요. 그 시계에다가, 시계가 망가진 거라서 다트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트를 던지는데 1시에서 2시 사이에 꽂힐 확률. 그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얼마야? 12분의 1이라고 파악을 하죠. 왜? 원 전체를,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12시, 여기가 3시 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1시, 여기가 2시. 그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모양 맞지 않아요? 요 부분만큼의 넓이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전체 원의 넓이 분의 여기선 PS가 되겠죠. 그 다음에 PA 특정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PS로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잠시만 지우개. 엄밀히 따지면은 전체 넓이분의 특정 넓이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즉 이거는 전체 넓이분의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특정 경우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에서 전체 사용되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동 거리 등등 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하학적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문제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다음날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고 약속은 정확히 안 정했어요. 그냥 이 사이에 만나기로 했고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10분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분만 기다리기. 10분이 지나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철수와 영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요새 꽃가루가 난리나. 알러지 증상이 조금씩 있어요. 먼지 때문에 그런가? 자, 얼마나 될까요? 확률은 생각보다 큽니다. 자, 다 찍어봤나요? 머릿속으로 다 찍어봤으면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뭐야. 아씨. 자, 문제는 기억을 하죠. 문제는 기억을 할 거라 받아들입니다. 안 살아나네. 자,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철수하고 영희는 1시를 제로로 놓고 1시 반에 30분이라고 놓을게요. 이 사이에 각각 올 겁니다. 철수를 px, 영희를 qy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씨, 알러지인가?
약간 콧물이 나서. 요새 미세먼지가 다시 좀 정상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꼭 조심하세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철수를 px, 영의를 qy라고 놓으면은 얘 둘 사이의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0보다 어때요? 작아야 됩니다. 즉 x 빼기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표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사실상. 왜냐면 이 연속된 변수들에서는 이제 선 하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선은 확률상으로 빵 처리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된 걸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 x 빼기 y는 10 절대값을 풀면 이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응용해 풀어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철수하고 영희는 둘 다 1시에서 1시 반인 0에서 30분 사이로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가 30, 여기도 30인 요런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철수는 이 x축 사이만 움직이고요. 영희는 이 y축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쳤을 때 둘 다 30분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네모 이제 부등 영역을 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요 부등식 두 개를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왼쪽 거를 먼저 풀어보면은 y는 x 플러스 10이 되어버려요. x 플러스 10. 그 얘기는 즉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리고 곡선이 y가 더 작으니까 아래쪽이에요. 요 아래쪽. 이 오른쪽 걸 풀게 되면은 y는 x 빼기 10이 되면서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y가 크다 했으니까 어디에요? 곡선의 위쪽입니다. 이거 부등식의 영역처럼 푸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철수가 영희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바로 요 넓이만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전체 영역의 넓이는 얼마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랑 같으니까 900분의 1이에요. 30 곱하기 3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900에서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빼면 되겠죠? 여기가 20, 여기도 20. 즉 얘랑 얘를 더한 건 400이 나와요. 그래서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 500이에요. 철수와 영희가 만날 수 있었던 확률은 바로 9분의 5나 됩니다. 생각보다 꽤 높죠? 뭐 여러분이 운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커플이라면 여자친구랑 약속을 해보세요.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대신에 10분만 기다리고 10분 안에 안 나타나면 가버리기로. 그래서 운명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운명 테스트. 그래서 만났다. 결혼하고 못 만났다. 헤어지고. 왜 2분의 1 넘는 확률인데 못 만났으면 운명이 아니겠죠. 저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떻게 얻은 여자친구인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운명을 믿는 사람이 해보시고요. 하지만 난 운명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믿느냐? 나는 믿지 않는다. 운명 따위.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은 기본적으로 끝이 났어요. 개념적인 설명은 기본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개념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는 총 18문제나 되는데요. 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7문제입니다. 17문제를 전부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요. 16번은 같이 풀었던 거네요. 16번은 근데 20분 이상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변형돼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2번은 그냥 읽으면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률의 정의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은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에 대하여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NS에 대한 A의 원소의 NA의 B 어떤 썰라썰라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만다. 뭔 소리야? 자, 확률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를 NS. 왜냐하면 집합 형태로 표시했죠. 여기 NS라는 건 뭐야?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분자에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뭐? NA가 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4번입니다.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문제들도 같이 볼 건데 몇 번을 볼까요? 3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적어볼까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동시에 꺼낼 때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6시 2분의 흰 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 얼마? 15분의 9가 돼요. 정답은 5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생각보다 쉽죠? 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x, y라 할 때 점 x 빼기 y, 콤마 x 더하기 y 얘가 원점과의 거리가 5 이하 원점과의 거리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원점과의 거리가 5 이하려면 어떤 조건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d는 원점이니까 루트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예요. 원점과 제곱 이거고요. 루트 계산하면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입니다. 이게 얼마? 25보다?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2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맞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25보다 작다. 즉 얼마? 1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제곱에서 더한 게 12.5 이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26가지가 되고요. 36가지가 되고요. 세볼까요? 1일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고정시켜놓고 1, 2여도 5니까 되고요. 1, 3까지 돼요. 1, 4는 4만 해도 16이니까 아웃이고요. x가 2면 y가 1일 때 성립을 하고요. 2하고 2도 8로 성립을 합니다. 2하고 3은 13이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해요. 탈락이고요. 3하고 1일 때 성립을 하고 3하고 2일 때 성립 안 해. 총 6개만 성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였어? 36개 중에 6개. 확률은 얼마?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소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죠.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0, 1, 2, 3의 4개의 숫자를 중복 사용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3이 포함되지 않은 세 자리 정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세 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자, 세 자리 정수라면 100의 자리 숫자입니다. 100자리,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 몇백, 몇십,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건 0을 제외한 3개, 중복 허용하니까 10의 자리는 4개, 1의 자리도 4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3은 빼야 되니까 0, 1, 2 갖고 이제 만드는 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얘와 얘는 약분하고요. 얘와 얘도 지우고 2. 정답은 8분의 3 이렇게 주어집니다.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의 호흡이 다소 짧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잘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오케이? 맞아? 아니야? 맞죠? 네.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는 그걸 좀 갖고 올게요. 9번 문제는 그림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좀 갖고 올게요. 9번 문제는 그림이 필요해 보여. 아, 이거 방송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노래를 볼 때가 있어서. 아, 캡처하니까 7번 바로 지워졌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이제 가로로 4개, 세로로 5개의 평행선이 모두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 4변형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마름 모일 확률은 마름보다 아하.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5개 중에 2개를 뽑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OC2,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60개입니다. 전체 60개 중에 마름모를 택해야 되는데, 마름모를 택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칸씩 이루어지는 거. 그럼 여기서 세로로는 하나, 둘, 셋, 가로로는 3개가 있겠죠.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넷. 즉 길이가 1인 거는 일단 3 곱하기 4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2인 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은 이제 2칸씩 걸러서 가는 거는 2 곱하기 3, 얘는 12개, 얘는 몇 개? 6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3짜리인 거, 노란색 안 보이니? 3짜리인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하나, 둘. 길이가 3짜리인 거는 한가 곱하기 2개 나오네요. 2개. 자, 길이가 4개짜리인 거는 여기가 길이가 4가 여기 이쪽이 4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없고요. 총 몇 개? 20개가 나옵니다. 20개. 그러면 전체 확률은 얼마? 60분의 20이 돼서 3분의 1. 이걸 P 더하기 Q를 하래요. P 더하기 Q는 얼마? 4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 4 하고 주어질 거예요. 얘는 마름모라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변의 길이가 1인지 2인지 3인지 여기서 따로 생각을 했어야 하네요. 그리고 이제 1교시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프로농구에서 A팀은 B팀과 40경기에서 자, A팀은 B팀하고 붙었을 때 16승 24패 16승 24패
C팀은 A팀과의 경기에서 C팀은 A팀이랑 붙었을 때 28승 20패. A팀이 동네의 북이네. 자, 이번 주 수요일 서울에서 있게 될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데 A팀이 이길 확률은 P1. 자, 이거는 A팀이 이길 확률은 P1인데 A와 B팀이 붙었을 때 얘는 뭐예요? 40분의 16이죠. 왜냐면 몇 회까지 이렇게 이기고 졌잖아.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대전에서 있게 될 A팀과 C팀. A팀 반대로 얘기하면 20승 28패 아니야? A팀? A팀이 또 이겨야 돼. 이거 B팀하고 얘는 C팀하고 그게 P2 얼마? 48분의 20 얘가 되는 거죠. 이 P1과 P2를 곱하래요. 곱하면 얼마? 40분의 16 곱하기 48분의 20. 자, 4로 나눠보면 각각 10분의 4 곱하기 20분의 48이고 얘랑 얘 지금 여기 2 86에 48 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2연승 할 경우가 얼마? 6분의 1밖에 안 돼. A팀이 약팀인데 A팀이 약팀이야. 내가 응원한 팀은 맨날 약팀이지. 자, 그 다음에 11번을 봅시다. 11번 어느 학교 6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았대요. 이때 임의로 한 명을 뽑아 혈액형을 조사할 때 그 학생의 혈액형이 O형일 확률을. 야, 이건 너무했다. 620분의 얼마? 135 끝이죠? 5로 나누면은 27분의 124인가? 이렇게 되네요. 더 이상 안 나눠지죠? 더 이상 안 나눠집니다. 이제 얘는 3의 배수인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여기 숫자 다 더해서 7 나와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도 본 김에 같이 봅시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빨간 공, 흰 공과 빨간 공이 모두 합쳐서 10개 들어있대요. 흰 공의 개수를 X개, 빨간 공을 10 빼기 X개로 놓을게요. 왜? 문제에서 흰 공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되풀이했더니 9번 중으로 2번이 모두 흰 공이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0C2 공을 2개 뽑아보는데 흰 것만 2개 뽑은 일을 계속 해봤더니 이게 9분의 2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90이죠. 그럼 x 빼기 2 요거는 얼마가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 20 나와야겠죠. 9분의 2니까 xc2는 x 곱하기 x 빼기 1분의 2 곱하기 1 얘가 20 그러면 x 곱하기 x 빼기 1은 얼마? 40. 연속된 두 수가 40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있나? 있어? XC, 10C 아니 45죠 45 10이네요 이거 10 여기 20 여기 10 여기 45 자 그러면 이거 얼마? 5하고 4가 되네요. 그럼 X는 5 빨간 공은 5개 흰 공도 5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여기서 14번하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풀어준 문제랑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그림을 다시 갖고 올게요. 짠! 자, 15번 문제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이고요. 내부의 임의로 전피를 잡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의 길이가 2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까지는 고정이고, 이제 높이 요거에 해당하는데, 높이는 뭐예요? 높이는 요거겠죠. 요거 요게 높이가 될 겁니다. 요게. 근데 높이가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1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이죠. 높이가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1 이하. 그럼 높이가 1 이하면 간단한 얘기죠. 왜? 여기 중심 기준으로 두 개를 잘랐어요. 여기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피는 요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전체 넓이분의 절반이네요. 그럼 얼마? 4분의 2. 2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하학적 확률의 일부분 같은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당황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문제들 보면. 근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아까 여러분 같이 풀었던 거고, 마지막 문제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8번 집합 S는 x, y를 원소로 갖고요. 둘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잘못 썼다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값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임의로 전피를 택할 때 전피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얘는 좌표평면을 일단 그리고 얘기를 할게요. 자, 좌표평면을 그렸습니다. 좀 이동합시다. 자, 그렸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1, 여기도 1,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렸는데 요 x값이 마이너스 1 요거랑 요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다음에 y값도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즉 요 내부에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와요. x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 모양 색깔 바꿔서 그려볼게요. 바로 요런 모양하고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요런 모양. 근데 y가 더 크대. y가 더 크대죠.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요 부분 얘기하는 거래.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 조 부분의 넓이만큼 구하시오란 얘기랑 같아요. 전체 부분의 넓이는 얼마? 여기 가로 세로가 모두 길이가 2죠. 4분의, 자, 요거 넓이랑 같아요. 얼마예요? 1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상 얼마예요? 만족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오고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제 그래프 기본적인 것들은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는 기초다 라고 알아두도록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마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1교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